안녕하세요, 렌농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부업 수익, 유튜브나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이 되겠죠. 이런 것을 어떻게 신고를 하거나 혹시 처리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제 실사례를 들어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부업 인구도 57만 명, 엄청 많죠.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배달하시는 분도 대리 뛰는 분도 상당히 요즘에 너무 많기 때문에 부업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실직자도 역대 최대를 찍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겠죠. 저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이제 부업을 하시다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혹은 그럴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수급자가 돼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저처럼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 부업을 하면서 수익을 좀 내던 분들이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도 받으면서 '부업 수익도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업 수익은 발생을 시키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것을 좀 미뤄 두고 혹은 좀 연기를 해 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받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하면은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답변들이 정말 많습니다. 에드퍼스나 에드센스 수익 둘 다 하루하루 쌓이는 적립금들이 적을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식 스니펫에 올라와 있는 글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글이 엄청 많은데 에드센스 수입 지급 보류를 설정하는 방법, 실업급여 기간 동안에 수익금을 연기하는 방법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 보류하거나 수익금을 연기한다는 것은 이 수익 금액을 $10,000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 통장으로 내 외화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기존의 $100를 기준으로 들어올 때를 $10,000로 바꿔 놓으면은 아무래도 부업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최대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9개월을 9개월 동안에 부업 수익을 못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내 통장으로 꽂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업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보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10,000로 수정을 해 놓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좀 유명하신 이 유튜버 분이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결국 걸려서 혹은 지적이 되어서 가서 추징금을 2배, 거기서 증납 조건 40% 낸 이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은 짧게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19 년부터 20 년까지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수익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인 노무사 답변을 보고 '지급 정지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다. 이제 그런데 고용노동부 센터 조사에서 실업급여 중에는 수익금이 별로 크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조사를 하다 보니 부정수급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3 년치의 실업급여와 한수 금액을 합한 추징금 2배에서 즉시 납입 조건 40%가 감면되어서 결국에는 추징금 반환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런 좀 선처 아닌 선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익금을 연기해 놓고 2 년, 3 년, 4년 뒤에 조사를 나오라는 분도 제가 찾다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0% 감면도 못 받고 이때까지 받았던 실업급여의 추징금까지 다 더해서 벌금을 토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내용을 알면서 이 수익금을 연기하는, 자, 이런 도박을 할 것인가, 가슴 졸이면서 지낼 것인가.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이제 받는 첫날에 이제 거기 고용센터를 가게 되면은 작은 책자를 줍니다. 취업 드림 수첩이라고 하는 책자를 주는데 이제 거기서 보시다 보면은 구직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 여기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을 매개로 하는 수익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일용근로, 당근에서 현금 박치기 알바를 나간다든가 친구한테 도와주고 특정 금액을 지불받는다든가 이런 거를 실제로 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밑에 이 4월에는 뭘 어떻게 할지 몰라겠어요. 이 내용은 제가 잘못 입력을 해 놓은 것 같네요. 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이 나왔을 때 신고를 직접 적어서 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국가기관과의 정보 연계가 강화되어서 "너가 받는 돈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뭐 3 년인가 5 년까지도 그 부정수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뭐 굳이 여기에 대해서 도박을 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신고를 하고 정확히 뭐 문의하고 알아볼 것인가, 이거는 직접 가 보셔야 됩니다. 절대 남의 이야기 듣고 뭐 전화하시거나 뭐 그냥 문자로 주고받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 수익을 밀어놨다가 '아, 밀어놔서는 안 되겠구나. 가서 직접 신고를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제 담당자한테 가 보니까 담당자가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방이라서 이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본인들도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이거를 부정수급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혹은 신고를 통해서 어 그 금액을 제하고 입금을 해 줘야 되는지, 혹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실업급여 전액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로 부정수급실로 이제 가서 "조사를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서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부정수급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도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두 번인가 정도를 방문했었고, 처음 방문에서는 그냥 상담 정도만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 이제 부정수급 수사관 분들도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죠. 왜냐면 온라인에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 뭐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뭐 애드센스에서 이런 거에 대한 용어도 잘 모르시고, 달러로 수익이 지급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걸 밀어넣는지, 뭐 지금 받고 있는지, 외화 계좌로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고, 뭐 관련된 서류라든지 혹은 제 애드센스 수익 화면이라든지 유튜브 수익 화면이라든지 조회수가 이만큼 나왔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고 수익이 연계가 되고 수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 1-2주 정도 이제 어떻게 뭐 이제 부정수급으로 그 실업급여가 중단될 것인지 혹은 뭐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되는데, 뭐 결국에는 어쨌든 정당수의 처리를 해서 이렇게 뭐 일 수익이 6만6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면은 6만6천 원이 넘을 경우에만 신고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냥 신고 다 했습니다. 어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실업급여를 두 번째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첫 번째 받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일일이 신고를 다 하진 않았었고, 일일이 신고라는 게 그 하루하루 금액이 들어오는 걸 신고하진 않았었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올렸던, 제가 이걸 노동이라고 판단했던 그 시점에 신고를 다 해서 6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제하고 나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 실업급여 그 수당이 한 14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실제로 부업 수익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업 수익보다 더 많이 깎이고 들어온 것이죠. 왜냐면은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했다라고 올렸던 그 일수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수익을 신고하는 과정조차도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담당자 혹은 부정수급 수사관으로부터 정확히 상담을 하고 조치를 받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안 했다가 괜히 나중에 뭐 전화로 해 가지고 들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없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뭐 어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돈 내고 뭐 노무사 써 가지고 알아봤는데 이런 것도 의미 없습니다. 법으로 제재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에는 뭐 어쨌든 이 부업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부업 수익만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어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서 다른 직장이라든지 뭐 또 사업을 알아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 팁을 보니까 '수익을 미뤄둘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수익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0가 되면 받거나
혹은 뭐 이제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쪼끔 이제 수익을 만들어 놨다가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에 그 금액은 다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고를 하는 기간은 4 주차별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뭐 한 달치로 신고를 해야 되냐 이렇게 보시긴 좀 어렵고, 어 1 주차부터 4 주차까지 이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주는 기간에 맞춰서 그 일에 발생한 달러를 환율로 계산해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신고할 때 그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 그 화면도 다 캡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신고를 하면서 캡처를 해 놓고 있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뭔가 우리가 이제 가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 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조사를 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뭔가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받고 내가 실업을 당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고 뭐 부업 수익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뭐 좀 적반하장식으로 나갔다가는 사람이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도 좀 허점이 있네, 그래도 좀 꼼수를 부려볼까라고 생각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말 그러시지 마시고, 이 실업급여는 포상 제도가 또 잘 되어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지인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업을 하고 있는 거를 내 옆에 있는 지인이 알고 있으면은 내가 혹시 실업급여를 받게 됐을 때 그거를 신고하면은 그 지인이 돈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워낙 잘 되어 있고 실제로 옆에서 신고하는 분들도 많고 그 포상금 타먹으려고 신고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꼼수를 부려보려고 조금 뭐 더 한두 푼이라도 좀 벌어보고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말 큰일 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꼭 실업급여를 받게 됐을 때 부업 수익은 고용상태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으시고 조치를 받으셔라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이라든가 혹시 뭐 좀 틀렸던 혹은 뭐 다른 사례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내용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적어 블로그에 적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저는 이제 메인 블로그에는 이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 혹은 이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몇 개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글 유입도 잘 되고 있고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수첩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첩을 보면서 블로그를 몇 개씩 좀 적어 볼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시고 좋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